죄송해요, 웃어서. 아니. 예. 순간 어이가 없어서요. 어떡하지? 솔루션 안 나오겠는데? 솔루션 안 나오겠는데? 그게 안 되겠네요. 이번 상담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이게 쉽지 않겠네. Crawling in the dark. I'm chained up to the wall. I'm drowning in. 상담하고 싶었어? 제 문제 봐볼 수 있으면 하고 싶어. Turning back again. I'm longing to face. I'll do it.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과 의사고요. 이광민이라고 하고요. 한국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되세요? 거의 10년 전에 왔어요. 네. 혹시 지금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나요? 네. 예전에도 우울했던 적이 있어요? 옛날에 젊었을 때. 17살? 음. 우울증 약 조금 먹었어요. 근데 그때도- 그때는 또 다른 약 많이 먹었어요. 다른 그래서- 약? 네. 다른 약이 무슨 약인데요? 제 어머니 때문에 계속 다른 약 먹었어요. 그래서 문제 많이 있었어. 그것 때문에 의사들 때문에. 제 어머니 그 약 너무 좋았어요. 그건 그 드럭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엄청 옛날에 마약했어. 그래서 제 어머니 엄마한테 그거 좀 미워. 근데 그때는 뭐 마약 안 해서 그냥 약만 많이 먹었어. 그래서 항상 저는 뭐 의사한테 거짓말 얘기해야 돼요. 어머니 보통 뭐 진통약, 뭐 찬잡대약 그거 좋았어요. 그렇게 하면 약 받아. 저는 엄마 줘. 조금 먹어 하고 엄마 많이 더 먹어. 그렇게 했어. 그래서 제 건강 문제 많이 있었어 그것 때문에. 그때는 저는 맨날 약 20개 먹었어요. 문제 많이 있었어요 그때는. 좀 뚱뚱했던 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가 그때예요? 혹시? 네, 그때. 그때는 약 엄청 많이 있었어요. 뭐 부모는 느낌 없었어요. 항상 이 사람 부모는 많은데. 아빠나 엄마가 본인을 위해서 산 건 있어요? 케어해 준 건 있어요? 전 생각에 그냥 출산만 했어요. 그거 같아요. 안 그래도 검사한 거에서 아버지 어머니 이야기 나온 거는 답을 안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저는 그거 같은 사람 한 번 안 만났어요. 너무너무해. 제 옛날 가족도 나 버렸어. 남편도 나 버리고 싶어. 그래서 제 문제 뭐지? 그렇게 생각했어. 그냥 계속 혼자 살아요. 스스로가 망가져 버렸네요. 그렇죠. 본인이 지금 우울한 거는 왜 그런 것 같아요? 전 생각해 결혼 후에 제 과거 그냥 다시 리피트했어요. 왜냐면 지금의 패밀리도 본인을 힘들게 한다고 본인이 느끼는 거죠. 저는 하고 남편 제 부모님 엄청 비슷해요. 그거 많이 걱정해요. 어떤 부분이 비슷해요? 저는 하고 남편 계속 싸웠어요. 엄마 아빠 생각하면 똑같아요. 그거 걱정해요. 제 부모는 완전 괴물이야. 근데 지금 저는 똑같아요. 우리 싸우면 너무 심해. 부모님이 본인한테 트라우마죠. 트라우마는 나도 모르게 비슷한 상황을 자꾸 옛날 네.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거를 끊어내야 돼요. 내가 또 리피트하고 있네? 왜? 아이고, 내가 보고 있으면 짠해. 그래서 지금 우울증 치료가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상담은 지금부터 다시 필요해요. 근데 아내의 자살과 우울은 왜 생기는 걸까요? 본인의 어렸을 때 상처도 있고 제가 그거를 가중시켜준 것 같아요. 예.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예. 나무로 만든 집이 있어요. 불의 타기가 좋아요. 네. 예. 누군가가 와서 불을 질렀어요. 네. 활활 타올랐죠. 네. 그러면은 이 집을 나무로 만드는 게 잘못된 거예요? 불을 지핀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불 지핀 사람이. 그러면 지금 부부관계에서
아내분이 우울증을 생기는 데 있어서 불을 지피는 사람은 네, 네. 근데 저는 제가 증가를 시킨 것 같지 제가 첫 번째 순위라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이유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나 다른 친구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것 같고 제가 첫 번째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내의 우울증이 어느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초극심? 예. 그러면 본인이 아내의 우울증을 위해서 도와주고 있는 게 있어요? 가정을 위해서 일하고 잠재울 때 잠깐 도와주고 설거지만 해주는 정도? 예. 근데 그거는 남편이자 아버지로서의 역할이죠. 자살예방센터에 전화해서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예. 그 초극심의 우울증이 있는 사람에게 부족하죠. 예, 그 정도의 도움. 우울증 치료를 왜 안 받는 것 같아요, 한동안? 할지면 또 제가 뭐라고 하니까. 근데 본인이 아내분의 우울증 치료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생각은 해요, 혹시? 방해가 돼서 원한다면 헤어져 줄 수가 있어요. 예. 원한다면 헤어져 줄 수가 있어요. 예. 죄송해요, 웃어서. 아니, 순간 어이가 없어서요. 어떤 부분이? 어떤 부분? 아내에 대한 염려의 느낌조차 없고, 아내가 안타까움에 대한 마음도 없고, 아내에 대한 걱정도 안 느껴지고. 선생님이 느끼기엔 그러실 수도 있어요. 네. 아내도 그렇게 느낄걸요? 근데 같이 살아보신 건 아니잖아요. 저도 제 나름대로 힘든 게 엄청 많아요. 근데 제가 물어본 거는 본인의 힘듦에 대해서 물어본 건 아니에요. 아, 예. 근데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본인 아내 사랑해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히 계속 자살한다고 말할 때마다 더 정이 떨어졌던 건 사실이에요. 예.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이기적이어서 깜짝 놀라고 있어요. 그런가요? 예. 저는 아내의 상처 때문에 인한 원인이 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제가 착각했나 봐요. 지금 이건 아내의 문제가 아니네요. 아내분이 과거에 부모님에 대한 상처를 다시금 느낄 법하네요. 결혼하기 전에는 우울증 극복한 사람이에요. 열심히 산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지금 가족이 생긴 다음에 이 정도로 망가졌어요. 인간이라면 일만의 미안함과 본인 아내에 대한 책임감은 좀 가져야죠. 죄송하지만 자기 멋대로 살지 마시고. 아까 전에 제가 아내를 먼저 만났잖아요. 네. 아내한테서는 희망을 봤는데 남편분한테서는 희망이 안 보여요. 어떡하지? 솔루션 안 나오겠는데? 솔루션 안 나오겠는데? 그게 안 되겠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왜 왔어요? 이혼을 다시 숙고하고 재고려해 보려고. 네. 예. 아내가 필요한가요? 본인한테? 본인 인생에 아내라는 존재가 필요해요? 저 깊은 속마음에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내가 진심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위하고 아내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저한테도 느껴지지 않는데 아내한테 느껴질까요? 그게 다 진심이에요? 아니면은 내가 굳이 이런 얘기를 안 했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위에서 새엄마 찾긴 해야지. 알아, 바람 핀 거. 근데 나 진짜로 안 했다고. 그냥 호감만 좀 있었던 거지 많이 좋아했던 건 아니에요. 우리는 지나가면서 다양한 생각들을 본능적으로 해요. 네. 예쁜 여자 지나가면은 뭐 저런 여자랑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입 밖에 내지 않아요. 왜냐면은 의미도 없거니와 내 가족에게 상처를 줄 게 뻔하기 때문에 참죠. 근데 본인 그거 다 얘기하잖아요. 떠오르는 대로 다 말하고 다 행동하고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본인 검사하신 거 알죠? 검사는 하셨죠? ADHD. 네. 예. 주의 집중력 검사고요. 저는 정신과 의사로서 ADHD 진단과 관련해서는 되게 조심스러운 입장이에요. 예. 그래서 예. 저 진짜 거기에 대한 진단을 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 본인은 해당되는 것 같아요. 본인은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진료도 좀 받고 치료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본인 첫 번째 검사 빵점 나온 거 알아요? 버튼 누르는 거. 예. 좀 맞게 눌렀는데 응. 글을 잘 안 읽고 헷갈려서 이것저것 다 눌렀어요. 예. 근데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그냥 스페이스 바만 누르면 되는 거였거든요. 딴 걸 눌러가지고 빵점이 나왔어요. 지금 무슨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냐면요. 본인은 기본적으로 주의 집중이나 자제가 잘 안 돼요. 말도 던지고 보고 검사 결과에도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게 나왔어요. 이 코끼리 다리 좀 빼. 벌거벗은 상태가 될 뻔했는데 그때 그거는 100% 사실 맞죠? 예 사실 너무 솔직해가지고 또 거짓말 티가 나기 때문에 우리 전두엽이 우리 뇌에서의 가장 고위중추거든요. 전두엽에서 적절한 통제를 해주고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전두엽에서 그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전두엽이 없는 것 같아요. 머리 안에 떠오르는 생각을 내뱉고 봐요. 그거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내가 진짜로 정신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은 제가 좀 정신 이상자가 돼버릴까 봐 좀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전두엽이 없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야동을 좀 쉽게 접했거든요. 많이 보기도 했고. 혹시 그 야동에 중독된 게 전두엽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아니요. 야동이 원인은 아니에요. 야동이 결과물이지. 결과물. 지능도 나쁘지 않아요. 본인 영어 보니까 잘하시던데요. 아내랑 하는 거 보니까.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것도 따지고 보면 아내를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것도 뭐 아내의 마음도 있는 거야. 근데 이 통제 중추가 잘 안 되니까 에러가 나는 거야. 내가 충동적으로 올라오는 생각이나 말들이나 행동들을 하고 보는 거죠. 그럼 당연히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거를 유일하게 통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와이프예요. 그나마 통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와이프예요. 본인 만약에 아내 없잖아요? 죄송하지만 본인 인생은 망가질 거예요. 자기 자신의 노력과 의지도 중요하지 않나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예. 그게 잘 안 되니까요. 그게 됐으면은 ADHD라고 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의 의지와 자제력과 이런 부분들이 다 안 되니까 ADHD라고 하는 거예요. 근본이 나쁜 분이라고 생각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다고 느껴지지도 않고요. 근데 너무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하세요. 지금도.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동안 그딴 못된 말을 했던 게 미안하기도 하고 전 누군가 옆에서 잡아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내를 위해서 약 처방을 받고 싶습니다. 잠깐만 문 좀 닫아주세요. 와, 나 아까 면담하면서 속에 쳐볼라는 줄 알았네, 진짜. 나 아내보다 남편 너무 심각한데? 근데 기본적으로는 자기 보호에 대한 게 워낙 강한 사람이라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 ADHD는 기본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일단 얼굴 뵐 때는 좀 마음은 편안해 보이시는데 예. 여기 캠프에 왜 오신 건지 먼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술 문제가 좀 있어서 술 문제가 있어서. 예. 그럼 병원을 가시지. 제가 그 정도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네. 병원을 가본 적은 있으세요? 예, 가봤습니다. 어, 알코올 의존 얘기로 많이 나와요. 알코올 의존이다. 예, 예. 술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문제는 없지만 문제가 없어요? 혹시 뭐 이렇게 폭력이나 아니면 욕설이나. 욕설은 가끔 이제 안 들어주고 이제 그렇게 하고 할 때도 있긴 있는데 네네. 그렇다고 뭐 따로 뭐 더 그렇게 문제 있는 건 없었어요. 우리 남편께서 보실 때는 아내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술을 자주 먹거든요. 약속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럼 술값은 누가 내요? 저도 저 많이 내는 편이에요. 많이 내요. 평상시 평균은 얼마나 낼까요? 평균 한 30~40만 원 쓰는 것 같아요. 한 달에요? 한 번 나갔 한 번 나갔을 때요? 예, 30만 원 정도? 근데 딱 갔어. 근데 거기서 또 하니까 매번 술 마실 때마다 30~40만 원씩 나갈 때 비싼 술을 마셨거나 아니면 예. 이 사람은 호구거나 이 사람은 호구거나 그런 호구는 다른 데서도 호구처럼 봐요. 두 번째 건 아닌데요. 두 번째 건 아니라고요? 예. 친구는 있으세요?
떠오르는 친구는 없어요. 그렇죠. 예. 퇴직 얼마나 남으셨어요? 8년. 8년? 네. 금방 가죠. 완벽하게 혼자 되실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는. 나는 체면도 중요하고 내 집안에서 인정도 좀 받아야 되겠어. 이런 거거든요. 자존심이 굉장히 세세요. 무시당하는 거 못 견딘단 말이에요. 네. 그것만 하면 돼요? 네. 나머지 삶은 그냥 그대로 살아도 상관없어요? 네, 그건 상관없어요. 우리 집은 그럼 아무 문제가 없는 거네요? 제 기준에서는 현재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아내가 도대체 왜 이혼하고 싶어 하는지 아세요? 아니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아내하고 이혼할 생각이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없으시죠? 예, 근데 아내는 이혼하겠대요. 그럼 이 이혼이 성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그럼 저는 이럴 생각이 없거든요. 아내가 재판을 걸면 되잖아요. 예, 그럼 이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거예요. 내가 이혼하기 싫다고 그래서 내가 무조건 이혼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혼 네. 됩니다. 이혼 사유도 되고요, 이거는. 예. 제가 볼 땐 너무 편안하신 것 같아요. 아내는 이혼하겠다고 온 거예요. 근데 남편은 집안에서 인정받는 가장이 되고 싶어 이런 생각밖에 없어요. 저는 그 눈동자를 제가 막 화가 올라와서 보기가 좀 어려울 정도예요. 왜 이렇게 아니란가? 아내에 대한 실력이 이렇게 큰가? 아내는 당신을 믿지 않아요.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아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이혼의 심각성하고 남편이 생각하고 있는 이혼의 심각성이 굉장히 달라요. 말씀을 이렇게 쭉 나누다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혹시 아세요? 아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요? 네. 아내는 어떤 음식을 제일 좋아해요?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여자가 얼마나 웃긴 여인인 줄 아세요? 이혼하고 나면 이 남자가 퇴직한 이후에 어떻게 살지를 걱정을 하더라고요. 제 마음에 떠오르는 단어는 뭐였냐면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이혼은 그렇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요. 걱정합니다. 승근 씨, 보세요. 아내가 울죠? 지금 울잖아요. 네. 울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울도록 해야죠. 지금 울잖아요. 네. 지금 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땐 먼저 이렇게 어깨 이렇게 토닥토닥 하면서 울지 마. 괜찮아? 울지 마. 지금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남편 이혼할 생각 없다면서요. 예. 이렇게 가면 이혼하는 거예요. 아내가 지금 울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울지 말고 다독거려줘라. 네. 그건 혓바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몸으로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엄마 울지 마. 울지 마. 너무 답답했어요. 왜 저거를 못 알아듣지? 선생님이 하는 얘기도 저렇게 못 알아들으면 내가 평상시에 얘기를 하면 정말 그 외국어를 하듯이 그렇게 못 알아들을 거 아니야?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너무 답답했어요. 몸에 잘 안 배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행동하기도 어색하기도 하고 잘 안 해봤으니까 그런 거를. 지금 이 집의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제가 보니까 술만 있는 게 아니고요. 가족들하고의 대화 방식도 좀 문제가 심각하네요. 보는데도 이걸 못하는데 안 보는데 오죽할까요? 우린 대화에 접점이 없다고요? 접촉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접점이 있어요? 이거 연습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울지 말지. 울지 말지. 저를 보시고 하시면 안 돼. 저는 엄마가 아니에요. 예. 엄마를 보고 해야죠. 그죠? 울지 마. 알겠습니다.
이번 상담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자세가 너무 불량해요. 마치 안 하려는 사람 같아요. 가르쳐도 몰라요. 가르쳐도 안 해요. 남에게 30만 원 쓴다고요? 아내한테는 마음에 30원도 안 쓰고 있어요. 지금도 울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하셔야 돼요. 지금 하시라고요. 다음은 없어요. 다음엔 이혼인데 무슨 다음이 있어요. 지금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시라고요. 울지 마, 울지 마. 나중은 없어요. 불이 나중에 꺼집니까? 불은 지금 꺼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지금 꺼야 돼요. 불은 지금 꺼야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같이 살면서 어떤 부분이 이렇게 힘드세요? 저는 아직까지도 제가 왜 여인인지 모르겠어요. 정상인데 뭐 그런 게 없는데 그럼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잘 모르겠으면 약간 억울하기도 하셨겠어요. 억울한 것보다 이해를 못 하고 있는 이해를 거예요. 못 하겠네요. 네. 진짜 우리 잘 지낸다니까요. 친하다. 근데 아내는 왜 이혼을 요구할까요? 나는 잘해. 난 열심히 하고 있어. 우리 집은 별 문제 없어. 내 아내하고도 뭐 농담도 해.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이제 핵심은 아내가 이혼을 원한다는 데 있는 거예요. 잘 지내는데 아내는 왜 이혼을 요청해요? 얘기 안 해봤는데. 이혼에 대해서 아예 얘기를 안 해보신 거예요, 그러면? 나 그런 얘기 자체를 안 하니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혹시 못 들은 거 아니에요? 안 들리는 거 아니에요? 저는 들은 적이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아내가 요구하는 게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첫째, 들려야 돼요. 근데 귓구녕이 막혀 있단 말이에요. 귓구녕이 막혀 있단 말이에요. 귀를 막 파주고 싶단 말이에요. 15년 동안 어머니 저렇게 모셨다라고 하면 원래 해야 되는 일이에요. 아이 가만히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외아들이잖아요. 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얘기를 다시 돌아와서 아내가 이혼을 요청하고 있잖아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가 집사람이 고생한 것도 알아요. 제가 그런 부분 때문에 지가 뭘 하고 싶다, 뭘 갖고 싶다 그런 거는 내가 웬만하면 다 들어주는 편이에요. 네네. 근데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게. 정말 이혼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뭐 명품을 가지고 그럼 한 개 사줄게. 집사람한테 차도 한 3번 정도 바꿔줬어요. 새 차를. 하고 싶은 건 내가 다 해주는데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은 했었어요. 제가 원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계속 저렇게 그냥 얼렁뚱땅 얘기 안 해도 알잖아. 내가 말 안 하면 모르나. 이런 식으로 만약에 계속 넘어간다면 아마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접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말 안 해도 서로 통하는 거니까. 한마디도 안 해요. 아니 요청도 안 해봤어요? 보상 없이 사는 인생 이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전 이거 땡큐 고맙다 얘기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한 부분을 딱 고르셨다면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어린 나이에 다 포기하고 나한테 와줘서 애들 이렇게 훌륭하게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 그걸 못 한다니까. 못 한다고요? 네. 어. 옛날 사고방식이라서 그런지 네가 고생한다 이런 소리를 잘 못해요. 그럼 한번 해보죠. 못해. 제가 남편을 지금 뵌 지가 한 뭐 몇 분 안 됐는데 얘기하면서도 답답해요. 표현하지 않으면 그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표현해야 아내는 새롭게 치유가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하실 수 있다면 애써 보시겠어요? 바로는 못 고치겠지만 계속 그렇게 지금 바로 해야 돼요. 내일은 없어요. 노력은 해볼게요. 딱 안 좋은 점만 집으시니까 솔직히 와닿은 건 별로 없어요. 솔직히 와닿은 거. 남편 이쪽에 앉으시고 아내 이쪽에 앉으시고. 네. 일단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이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해줄도록 기다리면 안 되고요. 이렇게 말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건 남편의 혀 하나면 돼요. 혀. 남편의 이 한마디가 아내의 공황도, 아내의 방황도 많이 막아낼 거예요. 제가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기다 그냥 가족을 그려주시면 돼요. 예. 못 그려도 상관없어요. 졸라매는 안 돼요. 그냥 전체 전신이 좀 나오게 그려주시고
굉장히 독특한 그림이 나왔어요. 남편 그림 먼저 좀 볼게요. 이건 이제 남편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 집안이에요. 이 집은 순서가 명확합니다. 위계도 명확해요. 부부, 자식, 그래서 위계가 정확한 집안이고요.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냥 전형적인 그 가부장 남성의 그림이에요. 반면에 이 아내의 그림을 같이 한번 보세요. 큰아들을 제일 첫 번째 그린 거에 비해서 애기 아빠는 제일 마지막에 그린 걸 보면 정서적으로는 조금 떨어져 있고 그리고 굉장히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막내딸보다 엄마가 작아요. 딸보다 작은 엄마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낮은 자존감도 있고 지금 의지할 사람이 가장 작은 막내딸밖에 없고요. 그다음 제일 속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손을 감추고 있거든요. 애기 아빠는 정말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고 본인도 사실은 자기의 마음을 많이 감추고 있고 이런 그림은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우울증 환자들이나 가정폭력이 있는 집에서 많이 나타나는 그림이거든요. 아내는 조금 상황이 좀 심각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 아내는 계속 이렇게 살죠. 이혼하기 전에 그 전에 했던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각하지 못한 결론에 돌아다라 할 수도 있어요. 먼저 그거 말씀드리고요. 전 이 집의 행복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내의 생명에 관심이 있다. 한 번도 위험한데 두 번, 세 번이 반복됐다는 얘기는 이건 뭐냐면 계속 SOS 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이걸 귓구녕으로 듣질 않아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겁니다. 엄청나게 아슬아슬한 거예요. 다음번 시도했을 때 살아난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런 약속은 없는 겁니다. 위기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 SOS라는 거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SOS지 일 저지르고 SOS 요청하는 거는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나는 그 상황에서 욱해서 그랬다는 것밖에 생각을 안 드는 거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앉으세요. 아, 네. 네네. 보라가 왜 웃는 거 가지? 네, 앉으세요. 네네. 네. 보니까 에너지가 굉장히 좋으세요. 아, 그래요? 네. 아내는 왜 이렇게 못 따라올까요? 그러니까 제 체력하고 보라의 체력이 다른 걸 수도 있죠. 정신적인 체력. 면이나. 네, 정신. 네. 정신력도 굉장히 취약하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에서 하나 말씀드리자면 보라가 좀 약간 우울하다고가 느낀 게 멍한 적이 많아요. 멍한 적이 많다. 그래서 불안해가지고 자꾸 저는 끄집어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깊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이걸 쓰고 있는 거다. 방편은 아니고요. 깨달음을 얻으면 어. 더 달라지지 않을까? 더 깨달음을 적극적으로 얻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는 등 떠밀려고 하는 과정이라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마치 그건 뒤에서 총을 겨누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아내는 우울증이 심각한 상태고요. 우울증이 심각한 상태고요. 에? 우울증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우울증이요? 보라가? 네. 아, 그래요? 아내는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매우라고 하면 이게 뭐 치료를 받아야 되고 약을 먹어야 될 정도 아닌가요? 그 수준까지 갔어요. 에? 아, 예, 아닐 거예요. 아닐 거라고 생각하죠. 네. 그런데 제가 볼 땐 거의 환자예요. 맞더라고요.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네. 아내는 정말 심각한 수준의 지금 환자이고요. 놀랐을 수도 있고 믿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일단 사실이라는 거. 사람에게 에너지가 있다면 한 20%, 10% 이렇게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나랑 에너지 수준이 같지 않아요. 자기가 가진 모든 힘을 다 내어서 자기가 심지어 없는 것까지 끌어내가지고 거기에 맞추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왜 몰랐냐면 아내가 남편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더라고요. 너무 중요한 사람이고 거기에 맞추려고 애를 써요. 정말 가진 애를 쓰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했던 할머니. 이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완전히 삶에 있어서 이 삶의 끈을 놓으려고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내가 유일하게 잡을 사람은 남편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끌려는 가고 있지만 행복하진 않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은 아내를 좀 살려야 되겠어요.
네. 아내를 좀 살려야 되겠는데 이렇게 훅 끌고 가거나 이럴 때가 아니라 아내를 지금은 보호하고 치료해야 될 시즌이에요.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만약에 그게 진짜 일단은 좋은 거라면 뭐 블로그도 안 해도 되고 영어도 안 해도 되고 보라한테 도움이 된다라면 네. 아무것도 안 해도 되죠. 그 정도면 될까요? 남편의 눈동자가 그건 사실이 아닐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안 믿겨주시죠? 사실 그래요. 음. 보라가 우울증. 근데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우울증에 대한 저는 공감할 수가 없는 지금 상태라서 분명한 건 그것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자존감이 훅 떨어져가지고 전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저도 하고 싶어요. 아 그거는 아니에요. 스스로 어플을 지운 거예요. 게임 어플을. 뭐 본인은 아니겠으나 이 사람은 무조건 아니라고 그래. 근데 아니에요. 저기 뭐야 또 이러잖아. 그걸 몰랐을 거예요, 남편이. 지금 제가 얘기 드렸죠. 검사했어요. 아내가 아파요. 네. 아내가 심각한 상황이에요. 네. 근데도 눈알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남편의 눈알은. 네. 제가 눈동자라고 안 그랬죠. 네네. 믿지 않는 눈은 저는 눈알이라고 불러요. 네. 그런 차원에서 검사를 좀 간단하게 네. 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게 어항을 채우시면 되는 거예요. 물고기 넣고 이렇게. 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우리 남편 너무 재밌으세요. 자, 좀 여쭤볼게요. 네. 전 지금까지 이제 많은 어항 그림을 그려봤는데 정말 독특한 그림이에요. 재밌고 그래요? 예, 네. 독특한 그림인데 네네. 이게 뭘까요? 가리비고요. 이건 백합이고 이건 킹크랩. 이런 걸 좋아해요. 요런 형태의 어항에는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파는 그런 종류의 내용물을 잘 넣지 않죠. 네. 그래서 만약에 어항을 안 그렸다면 아주 넓은 바닷속의 한 공간이겠지만 이게 어항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는 그림을 그린 분이 얼마나 이상적인가, 이상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 어항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물이 없죠. 네. 네. 물이 왜 없을까요? 물이 그죠? 없다. 물이 없죠. 이게 이제 주로 목표 중심적인 분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네. 왜냐하면 물고기나 내용물 그리기 바빠가지고 물을 잊어버리거든요. 그 물이야말로 이 생명의 근원인데 정작 중요한 물을 이제 잊어버리고 그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정작 우리 집에 뭐가 빠져 있는지 모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아내는 제일 먼저 물부터 그렸어요. 살아야 되니까. 물부터 그렸는데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봤던 건 이걸 굳이 우리 가족으로 치자면 네. 어느 분이 본인일까요? 예요. 이분은요? 예요. 그리고 두 아이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처음에 요 이제 본인 물고기를 그리고 두 번째 물고기를 그릴 때 고쳤어요. 네.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림을 그리다가 방향을 이렇게 바꿨어요. 그죠? 처음에 이걸 왜 바꾸셨을까요? 고친 게 부딪힐까봐. 부딪힐까봐. 그게 정답일 거예요. 부딪힐까봐. 갈등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집은 위계가 선명해요. 그리고 남편이 가자는 곳을 이렇게 따라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은 거기에 맞춰서 고개를 들기가 쉽지 않은 거죠. 아내는 급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요 간격이 이렇게 넓어진 상태거든요. 이걸 따라가려면 다리가 찢어지는 거예요. 기다려달라는 말이 근데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기다릴 수 있는지 얘기해 줘야 돼요. 저도 무조건적으로 참으라는 건 못 하겠는데요. 제가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좀 지켜봐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안한 건 그거죠. 이러다가 40대가 되어버릴까 봐. 이러다가 40대가 되어버릴까 봐. 지금 한 주가 너무 빨리 가버려요. 어느 순간 이렇게 나이가 먹어왔다는 건 선생님 더 아시겠지만 저는 내일 바로 겨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제일 두려운 거예요. 이게 제일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시간. 그래서 뭘 원하는 거예요? 60에는 뭐가 되고 싶어요?
어느 식당을 가든 네. 돈 계산 신경 안 쓰고 음식을 시키는 게 제 목표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 행복의 기준은 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렇죠. 근데 아내는 성장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내는 지금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네네.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라고요. 영어 공부 안 해도 돼요. 영어 공부 하고 싶으면 제가 말씀드렸죠. 본인이나 하세요. 본인이나 하세요. 아니 근데 영어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네.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건 보라도 원하는 거. 제가 여기서 영어가 하면 정확하게 좋다 하고 정리를 해줘야 돼. 하면 좋다. 하면 좋다예요. 하고 싶다예요. 하면 좋다. 하면 좋다잖아요. 근데 아내도 결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남편이 헷갈리잖아요. 네. 애매하게 말하니까 남편도 지금 헷갈려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땐 아내에게 2년의 기간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2년이요? 2년이요. 네. 인생 네. 앞으로 제가 볼 때 고산 씨는 최소 아무리 못 살아도 130 넘게 살아요. 아내 회복이 1차적 목표예요. 이거 없으면 앞으로 30, 40 그 전에 아내 죽어요. 2년 동안 뭐 하냐면 치유하도록 에너지 수준 좀 올리도록 네네. 그렇게 할머니에 대한 이렇게 떠나보내는 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좀 주셔요. 어떨 것 같아요? 네, 좋을 괜찮아요? 것 같아요. 그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근데 궁금한 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2년 뒤에 네. 정말 이렇게 했는데 하나도 바뀐 게 없다. 그럴 때 어떻게? 뭐가 바뀌길 원해요? 만약 보라가 네. 그때도 너무 우울하고 상태가 지금 막 좌충우돌 할 거예요, 당분간은. 왜냐면 한 번도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본 적이 없어서 막 업다운이 막 생길 거예요. 근데 좀 견뎌줘야 돼요. 그리고 염려하지 마시고. 한번 그렇게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보라를 어쨌든 지켜야 되니까 우울증이라는 증세가 있고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 2년 뒤에 좀 더 안 좋아졌다. 그럼 어떻게 하지? 꺼내야 될 텐데? 그럼 또 이런 방법이 해야 되나? 그때 생각해봐야 돼. 좋아지겠죠? 2년 뒤면. 네, 2년 또 금방 가요. 미치겠네. 내년 또 35살이에요. 나 진짜 내년 30 중반이네. 올 겨울 또 금방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두려우세요? 혹시 감독님 나이가 혹시 40 괜찮으십니까? 아 진짜요? 그러니까 40대 그 기분을 내가 모르니까 죄송해요 감독님 진짜 감독님 좀 제가 이렇게 저보다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쉽지 않겠네. 내 아픈 게 뭔지를 모르고 에너지 수준이 너무 높아요.